예, 저희 개정세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하고 또 조세특례 제한법, 그리고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좀 살펴볼게요. 먼저 친족의 범위가 좀 바뀌어요. 우리 세법에 보면은 친족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친족의 범위가 국세기본법에 있는데, 이 친족의 범위가 기존에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었는데, 이거를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바뀌어요. 그럼 우리 혈족과 인척은 어떻게 다르죠? 혈족은 피가 섞인 친족이고, 인척은 원래는 친족이 아닌데 혼인 관계를 통해서 이제 친족 관계를 형성한 사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장인 장모님이 원래는 친족이 아니었지만 혼인을 하면서 친족 관계가 형성했죠.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오빠는 혈족이고 오빠의 새언니 이런 사람들 인척이 돼요. 인척. 근데 여기 이제 6촌이네였다가 4촌이네, 그러다가 이걸 4촌과 3촌이네의 혈족과 인척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세법에서는 유리한 거겠어요? 불리한 거겠어요? 유리하죠. 왜냐면은 친족이면 보통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불이익이 가는 친족의 범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배우자 사실은 똑같고 이제 입양된 자 똑같은데 밑에 하나가 좀 추가됐어요. 혼외 출생자인데 생부나 생모. 보통 혼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는 어디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이렇게 사실 너의 엄마다, 아빠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혼외 출생자의 엄마 아빠가 나타난다고 해도 사실 이게 평생 모르고 살았으면 이걸 특수관계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생기를 유지하는 자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혼외 출생자의 생부 생모를 만나서 같이 살고 있어야지만 특수관계인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까지가 하나 추가됐다 보시면 좋겠고, 요거를 한번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시행일이 2023년 3월 1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행령 개정이 28일 날 개정되면서 3월 1일로 돼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실무하는 법인세나 이제 또 소득세 이런 것들은 과세 기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과세 기간이 있는 세목은 시행일이 3월 1일부터라고 했지만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소급표가 적용됩니다. 이게 납세무 성립 시기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기간 과세하는 세목은 납세무 성립 시기가 과세기간 종료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까지 소급 적용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요거는 이제 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세법에서는 3월 1일 날 원칙적으로 이제 세법이 개정돼서 1월 1일로 적용하는 소급표가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리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납세자한테 이게 불리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데, 대부분 제가 이제 검토해 봤을 때 유리한 이제 규정이기 때문에 대부분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밑에 내용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참고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월 결손 공제 한도가 상향이 되는데, 요것이 이제 60에서 80% 이제 그 상향이 됐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 우리 일반적인 중소기업에는 크게 상관이 없죠. 지금 중소기업은 한도가 없었으니까. 다만 이제 이제 중소기업이 아닌 비중소기업에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오른쪽에 법인세율이나 아주 중요하게 바뀐 거죠. 정말 오랜만에 또 세율이 하나 바뀌었는데 2억까지 9%, 그 다음에 20%가 19%가 되고 이렇게 조금씩 이제 내려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이맘때 아마 제가 강의 드릴 때는 파격적으로 법인세율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왜냐면 정부안은 작년 이맘때 나온 정부안은 원래는 5억까지 10%였어요. 이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그랬으면 세금 부담이 상당히 많이 줄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는 않고 이제 한 9%, 19% 이렇게 1%씩 줄었어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 이제 세율을 많이 못 줄였으니까 올해 또 줄이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아마 어렵겠죠. 지금 세수가 빵꾸가 많이 났고 그 중에서 법인세 빵꾸가 좀 심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해 다시는 더 내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2억 이하에서 이게 1% 줄어들면은 이제 법인세가 한 2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그러니까 2억까지 원래 2천만 원이죠. 근데 1,800만 원 나오니까 2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5번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크게 파격적으로 바뀐 건데, 우리가 배당소득 같은 경우 개인주 주면은 배당소득 이중과세를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쓰죠? 그로써 배당세액공제 제도를 쓰죠. 근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받은 배당금을 입금물산입을 해요. 근데 그 입금물산입률이 30%, 50%, 100%. 기존에 보면은 또 이렇게 그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여서 이제 80%, 90%, 100% 이렇게 좀 돼 있었는데, 이거를 조금 이제 그 개정을 해가지고 100%, 그다음에 50, 80%, 30%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 바뀐 내용을 보면요, 일단 종전의 규정은 배당을 받는 사람이 지주회사냐 일반 법인이냐에 따라 또 입금불산율이 다르고, 또는 이제 자회사가 상장법인이냐 비상장법인이냐에 따라 좀 달랐어요. 근데 그걸 싹 다 없어버리고 모든 법인 통일 30, 80, 100으로 그냥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법인들 같은 경우는 이 입금불상임률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 수입 배당 입금불상임 검토 많이 안 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꼭 검토하셔서 입금불상임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금불상임률이 대폭 인상됐다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기부금이 명칭이 바뀌는데요. 요거 그냥 이름만 바뀌어요. 뭐 내용적으로 바뀌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특례 기부금, 법정이 특례로 바뀌고 지정 기부금 일반 기부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은 전부 다 법정 기부금은 특례로, 지정 기부금 일반 기부금으로 바꿔놨는데, 근데 저도 아무리 강의를 하고 또 이제 실무를 해도 여기 지금 입에 잘 안 붙어요. 법정 지정으로 쓴 지가 저도 되게 오래됐거든요. 기억도 안 날 만큼 오래됐어요. 아마 제가 세무사 시험 공부할 때부터 법정 지정이었으니까 아무도 되게 오래됐는데 이걸 갑자기 특례 일반 하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고, 요거랑 같이 또 바뀌는 게 오른쪽에 접대비가 이름이 바뀌어요. 접대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부터 계속 접대비였는데 이름이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뀝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는 거는 24년부터 바뀌는 거긴 한데 어쨌든 접대비와 기부금의 이름이 좀 바뀐다. 내용적으로 바뀌는 건 없습니다. 자, 중간이나 분무가 바뀌죠. 30만 원 미만 면제에서 50만 원 미만. 요거는 이미 8월 달에 아마 경험하시고 체크하셨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채무보증이랑 부상채권은 원칙적으로 대손 처리가 안 되는데 이번에 좀 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된 이제 부상채권은 대손 처리를 인정해 주는 걸로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또 한 장 넘어가시면은 매입자 발행계산서라는 하는 제도가 신설이 됐어요. 우리 원래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얘기 들어보셨죠? 공급자가 세금계산 발행 안 하면 구속채행을 잃어버려가지고 세무조사 받게 하고 강제로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그런 제도인데, 요거는 부가가치세법에만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게 세금계산서에만 적용됐어요. 근데 이제 면세 계산서도 이제 발행자가 이제 발행을 안 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제도, 면세 계산서도 상대방이 공급자가 발행 안 하면 국세청에 일러가지고 강제로 발급받는 매입자 발행 계산서라는 제도가 신설이 됐고, 요거는 23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계산서 미발급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신고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신설이 되면서 요게 하나 같이 바뀌어요. 원래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 10만 원 이상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5만 원으로 내려가면서 매입자 발행 계산서도 똑같이 5만 원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행 범위도 확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분양권, 토지 건물의 분양권에 대해서도 계산서 발급 면제 있는 거 좀 보시면 좋겠고, 12번도 좀 특이하게 바뀐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해외 자회사가 있는 경우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은 간접 외국 납부 세액공제 제도가 있었어요. 원래 간접 외국 납부 세액공제 제도가 있어서 그 자회사가 낸 법인세를 모 회사가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받는 거죠. 근데 그 제도를 없애버리고 그냥 받은 배당금의 95%를 입금불상입하는 걸로 바뀝니다. 올해 새로 생긴 제도, 받은 배당금의 95%를 입금불상입한다. 이런 제도도 하나 좀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 청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청년의 뭐 근로자 수를 계산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원래 조세특례제한법의 청년의 범위가 15세에서 대부분의 규정은 29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예외적으로 34세로 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그 두 가지가 뭐였냐면은, 하나는 청년 창업기업 감면 있죠. 청년 창업 중소기업 감면할 때가 34세. 그 다음에 아마 곧 연말정산 하셔야 되는데, 연말정산에 나오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게 이제 34세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모든 규정은 29세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올해 세법 개정을 해갖고 전부 34세로 통일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범위가 이제 29세가 아니라 34세로 통일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 고용증대는 그대로 29세입니다. 고용증대는 안 바뀌었어요. 왜냐면 밑에 보시면 지금 쭉 보세요.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조특보 29조의 7이거든요. 없죠. 없기 때문에 29조의 7하고 시행령 그쪽에 있는 거는 그대로 29세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 시행되는 통합고용 보세요. 통합고용은 어떻게 됐을까? 통합고용은 34세예요. 통합고용 좀 이따 뒤에서 나오는 34세인데 왜 여기 표시가 없냐면, 이거는 기존 규정을 개정한 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통합고용은 이제 신설 규정이잖아요. 뒤에서 설명할 텐데 신설 규정은 그냥 34세로 처음부터 만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올해 2023년에 32살짜리가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고용증대를 적용받게 되면 그 사람 청년 외가 되죠. 근데 통합고용은 청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런 경우는 통합고용을 적용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한번 설명하겠지만, 올해는 고용증대랑 통합고용증 선택해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제도를 비교하면서 가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바뀌는 게 통합고용은 그대로 29세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용증대는 통합고용이 34세로 변경된 거고. 이제 넘어가시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이제 감면 기간 이제 연장됐고요. 요거는 이제 뭐 저는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크게 뭐 많이 안 보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 수도권 내에서는 중기업에 대해서 원래 지식기반산업 10% 감면율 적용하던 게 있는데 삭제가 돼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수도권 서울에서 이제 실무를 하는 분들은 소기업까지는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 되는데 중기업부터는 아예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자체가 안 돼요. 이게 굉장히 크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이제 요 부산, 울산 지역에 이제 사업장이 있지만 수도권의 사업장도 같이 있는 경우 작년까지는 감면이 됐어요. 지식기반 산업에 대해서. 근데 올해부터는 수도권은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 중기업에 대해서는 안 돼요. 소기업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세율이 좀 인상이 되는데, 이건 뒤에서 한 번 더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인상이 됐는데, 올해는 23년 좀 예외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라는 거를 써요. 근데 이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뭐 별도의 세액공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투자세액공제율을 좀 높여놓은 거를 적용해요. 그래서 좀 뒤에 본문에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신성장이나 원천기술, 범위가 좀 확대가 되죠. 신성장 같은 경우 우리 조특법 별표 7에서 보통 설명을 하고, 오른쪽에 이제 국가전략기술 같은 경우는 별표 7의 2에서 이제 규정이 되는데, 이건 이제 연물력개발비 세액공제 할 때 좀 설명드릴게요. 거기에 이제 별표 7하고 별표 7의 2를 제가 넣어놨는데, 거기서 이제 보면은 과거보다 이제 전략기술의 범위가 좀 확대가 되었다. 뭐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넘어가셔서 44페이지 보면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의 세액공제가 이제 늘어났는데, 원래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은 세액공제율이 이제 중소기업 같은 10% 되는데 대상이 방송 프로그램하고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OTT를 추가했다라고 되는데, OTT가 뭐냐면 여러분 가장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제 프로그램 뭐예요? 오징어 게임 있죠,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오징어 게임은 TV에서는 한 적이 없죠. 영화관에서도 상영 안 했죠. 그러니까 세액공제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에 나오는 오리지널 콘텐츠도 제작 비용 세액공제를 해줘야겠다, 국내 기업들에게. 그래서 요게 하나 추가됐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를 통해서 제공받은 제공한 콘텐츠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해준다. 이게 좀 들어갔고요.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에서는 대기업이 제외됩니다. 이거 올해 좀 바뀌는 거고요. 자, 그다음 오른쪽에 보면은 통합고용 세액공제가 이제 신설이 됐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거는 고용증대 29조의 7, 사회보험료, 경력단절 여성 있고 정규직 전환자, 그다음에 육아휴직 복귀자, 이렇게 총 5가지 세액공제가 있었는데 요거를 다 묶어서 통합고용 세액공제 적용을 하도록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가져가냐면 요 위에 3개 있죠. 요 3개를 묶어서 통합고용 세액공제 기본공제라고 부르고요. 밑에 있는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를 묶어서 통합고용세액공제 추가공제라고 해요. 자, 그런데 현재 지금 고용증대랑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적용기한이 2024년까지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그리고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는 선택해서 적용을 받는 거죠. 당연히 중복 적용하면 안 되겠죠. 직원 1명 늘어났는데 고용증대 받고 통합고용 받고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23년과 4년까지는 중복 적용 불가, 선택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기본공제 같은 경우는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율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상시근로자는 우리 수도권 외 같은 경우 950만 원, 이제 1,550만 원, 청년 같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고용증대는 얼마 받았었죠, 예전에? 1,200만 원인데 잠깐 한시적으로 2022년까지 1,300 받았었죠. 그래도 이게 좀 높아지죠. 왜 높아지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안 받기 때문에 그래요. 기존에는 고용 증가 인원에서 고용 증대 플러스 사회보험료였죠. 근데 사회보험료를 없애버리고 그냥 지금 보는 것처럼 통합고용 세액공제율 자체를 높여버린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할 때 보면은 일단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벌써 표정 안 좋아지려는데, 그냥 열심히 결국엔 계산을 했는데 1인당 고용보험 지원금 뭐 이런 거 계산하면 거기서 갑자기 생각이 나, 하지 말까? 묻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행히 좀 그 복잡한 제도의 복잡성을 좀 없애버리고 금액 조금 올려버리면서 단순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 아까 청년의 범위가 달라졌다 그랬죠? 34세까지로 청년의. 그 밖에 2년간
더 공제해주고 2년간 고용 유지를 해야 되고 2년 안에 고용이 감소되면 추가 납부하고 이거는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랑 거의 똑같아요. 제가 법 조문을 이제 쫙 보면서 책을 쓰면서 예제 만들면서 보니까 고용증대세액공제 법 조문을 그대로 옮겨왔어요. 거의 그대로 옮겨왔는데 약간 다른 데가 있어요. 그 다른 데를 모아서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릴게요. 뒤에 어떤 점이 달라지는가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지나가시고 정규직 전환자나 육아휴직 복귀자가 있으면 각각 1,300만 원, 중견기업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밖의 사항들은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